도니만입니다. 오늘은 올해 6월 26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 보고한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하고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한 내용. 사회적 이슈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시행이 됐었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접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전세 피해하고 전세 사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사기에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되고, 임차 보증금은 5억 원 이하인데 그 돈의 시군구에 따라서 2억 내외로 이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2인 이상 임차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세 사기인 거고, 이 미반환 의도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사기라는 거는 아예 할 때부터 안 돌려줄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렇게 대항력을 구분하면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 걸 알고 대출금을 상환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금을 먼저 더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위반할 의도가 있다고 봐서 전세 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많았던 데들이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미추홀, 서울의 관악구, 강서구 등 해가지고 여기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부산까지가 총 3%나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구 만가구당은 대전, 인천, 부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피해자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층이 거의 프로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금액대는 3억 이하, 1억 이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2억까지가 두 번째, 1억에서 2억 사이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1억 미만이 두 번째, 2억에서 3억까지가 세 번째. 보통 3억 이하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유형은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가 있는데, 다세대하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다 아시겠지만 다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 102동, 201동, 202동, 301동, 302동이 나뉘어져서 요 각각 소유주가 다르면 다세대. 여기 주인이 하나이고 여기에서 101동, 102동이 있어서 주인이 모두 같으면 이건 다가구이고요. 상가주택으로 있는 경우도, 상가가 있는 경우도 이거는 이제 다가구에 해당돼요. 지금 회수된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평균으로 1인당 평균으로 보면은 피해 보증금은 한 1억 3천 정도인데 회수된 금액은 6천만 원 정도니까 약 50% 가까이 했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사기 유형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동시 진행, 무자본 갭 투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갭 투자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고 진행을 하는데 소유주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갭 투자가 가장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과다는, 이거는 대항력을 확보를 할 때 먼저 근저당 설정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뭐 누구한테 대출을 받는 돈이 있는 경우가 매매가보다 많아서 생기는 피해를 받는 경우, 이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신탁 사기라든가 무권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인해기 때문에 크게 많지가 않아서 가장 많은 게 갭 투자,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거. 공동담보라는 거는 A라는 물건에 대출을 받는데 A라는 물건이 100원이다. 그럼 보통 대출이 나오는 게 가장 많았을 때가 프로니까 많았을 때 70이라고 잡으면 보증금을 전세를 할 때는 요거를 다 갚거나 되게 낮은 금액으로 낮춰지는데, 여기에서는 70이라는 대출을 못 받고 보통 등기부를 떼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 A라는 부동산 말고 B라는 부동산, C라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공동담보로 해서 얘네한테 한꺼번에 100 이상 되게 대출을 잡는 경우를 공동담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 있으면 저희가 용어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알아두셔야 될 게 갭 투자, 그 다음에 선순위가 근저당이 많은 경우가 가장 많이, 거의 90% 가까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거안정 대책 지원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많이 하고 있어요. 피해주택을 10년간 LH에서 매수해서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전세 자금으로 저리로 대환해 준다든가, 이상한 전세 대출을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구입 자금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경매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꽤 좋은 쪽인데, 경락 대출. 이거는 경매를 하시면 아시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특수 관계인이라고 해서 낙찰자가 나 얼마에 사겠습니다 하고 최고가로 쓴 낙찰자를 사기 피해자 임차인이라든지 지분권자는 그거 내가 살래요, 그 가격에 내가 살래요 하고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준다
준다고 하니까 꽤 높은 혜택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피해를 봤으니까 돈이 없을 텐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니까 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 전세가보다는 낮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돈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알아보시면 도움 되시는 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공매도 지원도 해주고 법률도 지원을 해주고요. 긴급 생계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 분들한테 도움되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정부 누리집에 들어가면 특별법 지원 대상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한 경우, 확장 일자를 갖춘 경우,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했던 경우라든가 전세권 설정을 했던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5억 이하인 경우, 시도별의 여건에 따라서는 7억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2인 이상의 그 피해자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많이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될 경우라든가, 임대인이 파산, 회계, 경매를 넘어왔을 경우나 공매를 넘어왔을 경우, 그럴 때에도 여기 결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에는 네 가지를 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요 중에서 보증금이 5억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본업 채권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을 경우, 이럴 때는 경공매는 특례가 없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요건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수 여러 명한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지원 대상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찾아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증보유에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경우, 이거는 소유액 보증금보다 같거나 작아서 먼저 받는 경우들이라든가, 이제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해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여기 결정 신청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여기 내용이 전세 결정 요건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절차는 이렇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해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에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정은 이런 식으로 접수 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 의결한 다음에 혜택을 결정을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결정 신청서 양식은 거기 홈페이지라든가 안진 전시부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임대인이 파산 신고를 했거나 회생 개시 결정문을 받았을 경우, 경공매 개시 결정이라든가 이런 공매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판정 결정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런 그 집행 권한을 받았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한 서류가 있었을 경우, 이것들을 다 같이 해당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오프라인 접수 센터는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지역별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도 있고 뭐 인천, 경기도 다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데들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는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때문에 가려서도 안 보여지네요. 전화번호로 1588-16316, 그 다음에 서식 다운받는 데는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앱에서 여기서 피해 사료라든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마다도 나와 있으니까 꼭 희망 잃지 마시고 허그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는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전세라는 제도가 좀 특별한 임대차에 관한 경우인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볼 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다음 시간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전세가 어떤 건지 어떤 피해 유형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방법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꼭 희망 잃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